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XML을 공부했었죠? 맞습니다. 그죠? XML이 뭐였죠? 예, 그렇죠. 데이터나 정보를 표현하는 기술이 XML이죠. 그렇습니다. 화면에 뭔가를, 화면에 뭐 내용을 표현하기 위한 기술이 아니에요. 이 표현하는 기술은 우리가 이미 배웠던 HTML을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할 수 있고, 화면에 표현한다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정보나 데이터를 나타낼 수 있는 언어가 XML입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이 jQuery를 공부하면서 XML을 배우고 있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XML이 jQuery만을 위한 언어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XML은 뭐 C든, Java든, 뭐 JSP든, PHP든, 여타의 언어들하고 결합되어져가지고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얘는 순수하게 데이터나 정보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XML로 표현되어 있는 데이터나 정보가 필요한 단어 언어가 있다면 결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XML을 웹 기반화해서 활용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이 AJAX 기술입니다. 그래서 AJAX 기술은 좀 몇 배 메모할게요. XML로 표현되어 있는 데이터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이에요. 그죠? 좀 전에 말했습니다. XML이 꼭 jQuery하고만 활용되는 건 아니라 그랬죠. 그 마찬가지로 AJAX하고만 활용되는 건 아닌데 웹 기반화에서는 이 방식으로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이걸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우선 AJAX가 뭐지? 이거부터 좀 확인해 볼게요. 이미 여러분들이 웹상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화면 좀 지울게요.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이게 AJAX라고 하는 말을 한 번도 안 붙여봤기 때문에 이제 눈으로 한번 현상을 확인해 보면서 가도록 할게요. 이건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요. 우리 뭐 자주 들어가는 사이트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제가 뉴스를 클릭해 볼게요. 클릭. 맞아요. 화면 통째로 바뀌어요. 다시 첫 페이지로 돌아올게요. 그냥 화면만 살펴보면 됩니다. 영화 클릭해 볼게요. 클릭. 화면 통째로 바뀌어요. 그렇죠. 하나만 더 클릭해 볼까요? 뮤직 클릭. 화면 통째로 바뀌어요. 우리가 이런 형태의 화면 많이 보죠. 누르면 화면이 통째로 바뀝니다. 전체가 새로 고침되고 있어요. 자,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지금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유심히 여러분들 이미 많이 쓰고 있으니까 잘 알 거예요. 그죠? 이 부분을 유심히 한번 보세요. 제가 눌러볼게요. 자, 가령 쇼핑몰 카테고리로 클릭. 안쪽 이 부분만, 오른쪽 이 부분만 바뀌고 있죠. 여기에서, 여기 보면, 메뉴가 있네요. 그죠? 클릭, 할 때마다, 그죠? 화면 전체가 좀 전에 봤던 것처럼 통째로 바뀌고 있진 않아요. 어디만 바뀝니까? 예, 맞아요. 요 일부분만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요렇게 일부의 화면 변화만 일어나도록 하는 기술이 AJAX 기술이에요. 그럼 어떻게 일어나는가요? 누를 때마다 이와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옆에 메모 좀 할게요.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서버가 있겠죠. 그 서버로부터 정보를 받아와서 여기에다가 뿌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걸 또 클릭하면은요. 그죠? 또 클릭하면은 이 서버에서 또다시 정보를 받아와서 또 여기다가 뿌릴 거예요. 맞죠? 또다시 클릭을 하면은 또 해당되는 정보만 받아와서 여기다가 또 뿌릴 거예요. 이렇게 화면의 일부에 해당되는 정보만 받아와서 뿌려주는 기술이 AJAX 기술입니다. 이때 이 정보를 얘네들이 제공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뿌리게 될 정보를. 이 정보가 XML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지금 이렇게 받아와서 화면에 뿌려주고 있는 이 코드가 AJAX 코드로 되어 있을 겁니다. 다른 군데 한 군데 더 볼게요. 여러분들 이런 형태의 화면 많이 봤어요. 한 군데만 더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한번 이 책에도 아마 그래 되어 있더라고요. 클릭해 볼게요. 방금처럼 화면 통째로 바뀌었죠. 이건 AJAX 아닙니다. 이건 AJAX 아니에요. 지금 여기 베스트셀러 클릭하면 화면 통째로 바뀌어요. 지서재 클릭해 볼게요. 클릭. 화면 통째로 새로 고침돼요. 이건 AJAX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거는. 근데 AJAX는 어디 있는데? 여기 좀 내려와 볼게요. 지금 여기 내려오면은 제가 여기에서 얘네들을 한번 클릭해 볼 거예요. 얘네들. 클릭하면은
좀 전처럼 화면 통째로 세로 고침이 된다면 쳐다보면부터 다시 보여야 될 건데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클릭. 인터넷 교보 문구 클릭. 그쵸. 알라딘 클릭. 그렇죠. 어디만 바뀌고 있죠? 이런 데 영향 안 미치고 있죠. 요 아랫부분만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낄 거예요. 그쵸? 느끼면 됩니다. 심지어 제가 얘네들 클릭해 볼게요. 다시 소 카테고리들 클릭해 볼게요. 경제경영 클릭. 그쵸. 자기개발 클릭. 그쵸. 어린이 클릭. 네, 맞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 아시겠죠? 내가 여기 클릭할 때마다, 심지어 이런, 클릭할 때마다 해당되어지는 정보만 받아와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뿌려지고 있구나 느껴질 거예요. 제가 가령, 화면 좀 찍고 다시 설명 좀 할게요. 제가 여기 교보문고를 클릭해요. 그럼 여기에는 저기 어딘가에 인터넷 서버 중에 교보문고에 해당되는 서버가 있을 거예요. 당연히 교보문고 회사에 가면 있겠죠. 이 회사에 가면은 자기네들이 판매하는 도서 정보가 여기 저장되어 있겠죠. 거기에서 요 클릭했는 것에 해당되는 것만 뽑아와가지고 여기 지금 가져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지금 이 사이트는 어디예요? 맞아요. 네이버예요. 이 사이트는. 그러니까 네이버가 교보문고에 가서 그죠? 사용자가 방금 클릭했던 요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정보만 뽑아가지고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알라딘 클릭하면요. 방금 확인했던 것처럼 저기 인터넷 어딘가에 가면은 알라딘이라는 메모 좀 할까요? 알라딘, 다시 쓸게요. 알라딘이라는 사이트가 있겠죠. 서버가 있을 거예요. 알라딘 회사에 있겠죠, 당연히. 그 회사에 가면은 자기네들 도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죠? 컴퓨터 서버가 있을 건데, 거기에서 사용자가 방금 클릭했는 것이 UR라면은, UR에 해당되는 정보만 가지고 와서 여기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다 그렇게. 그렇죠. 그러면은, 두 서버가 같이 움직이네요. 네이버 서버는 이렇게 조합을 해서 화면에 뿌려주고 있고, 그죠? 그 네이버 서버가 뿌려야 될 도서 정보는 각자의 출판사 서점, 맞죠? 거기에서 제공해주고 있고, 요 두 대의 서버가 같이 움직이네요. 요때 요 정보들이, 각자 출판사에 있는 요 정보들이 제공될 때 이 형식이 뭐냐 하면은 XML이에요. 그 얘네들 다 이거 XML로 만들어 놨을 거예요. 자기네들 도서 정보를. XML 형태로 제공을 해준다고요. 그죠? 해주고, 그것을 요렇게 받아서 화면에 뿌려주고 있는, 요렇게 뿌려주고, 가져와서 뿌려주고 있는 요 기술이 무슨 기술이라고요? 에이작스 기술이에요. 그래서 에이작스인가 아닌가를 화면에서 우리가 느끼는 가장 첫 번째 원칙은 화면에 뭐만 바뀌면 됩니까? 맞습니다. 일부 영역만 바뀌고 있으면 그것이 에이작스예요. 그죠? 요 일부 영역에 해당되는 정보만 가지고 와서 처리를 해서 뿌려주고 있거든요. 그게 에이작스입니다. 다시 네이버로 돌아갈게요. 그럼 에이작스가 좋은 점이 뭔데? 좋은 점이 이미 확인했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그죠? 여기에서 확인했는 것처럼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가 단지 요거일 뿐인데 얘 때문에 이 부분만 바뀌면 되지. 이 화면 전체가, 맞습니까? 이 화면 전체가 새로 고침된다는 것은 뭐예요? 낭비잖아요. 그만큼 내가 화면 전체가 새로 고침될 동안 기다려야 되고 화면이 계속 새로 고침되는 시각적인 불편함을 겪어야 되니까 통신량도 많아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시각적인 불편함도 거치게 되니까 별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만들어지는 대부분 웹 서비스들은 사용자가 클릭했다? 그럼 클릭된 것에 해당되는 정보만 바꿔주는 형태로 화면 처리를 다 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진보된 방식의 UI, UX 방식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에이작스예요. 특정 정보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만 가지고 와서 바꿔주자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기업에서 요즘 서비스 만든다면은 뭐 여러분들 어느 사이트에 가더라도 거의 이런 모습의 화면 변화들, 그죠? 일부 화면만 바뀌는 걸 많이 봤을 건데, 그래서 요즘에 웹 개발의 트렌드는 에이작스를 기본적으로 쓰는 것이 뭐 표준 트렌드처럼 되어 있습니다. 배워야 되겠다, 그죠? 배워야 될 이유가 또 한번 생겼네요, 그죠? 그래서 다시 이제 슬라이드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에이작스는요, 에이작스는 여기도 써놨잖아요. 그죠? 페이지의 일부만을 변경해서 서비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좀 전에처럼 네이버가 알라딘이라는 서점에 가서 거기네들이 제공해주는 정보를 받아와서 화면의 일부 영역만 여기에다가 변화를 주면서 뿌려주잖아요. 그때 요 알라딘이라는, 좀 메모해볼까요? 요 알라딘이라는 얘 사이트가 일부 정보만 만들어서 제공해주는 이 방식이 뭐라 그랬어요? XML인 겁니다. 요게 XML 방식으로 제공을 해준다고. 그렇죠? 정보를 만들어서 주는데, XML과 비슷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또 다른 데이터 표현 방식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이 JSON입니다. JSON. 좀 이따 설명해서 아마 소개가 될 건데요. XML과 JSON은 결국에는 데이터 표현 방식이에요. 그죠? 데이터 표현 방식입니다. 밑에 설명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죠. 페이지 전체를 새로 고침하지 않고도, 그죠? 내용을 갱신할 수 있는 일부 영역만 맞잖아요. 그죠? 가능하더라. 그러니까 뭐요? 빠르죠. 그죠? 당연히 빨라질 수 있는 겁니다. 전체를 가져올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일부 영역만 변화를 주면 되니까 그런 동적인 것들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서 AJAX는 현재 웹의 핵심 기술로 쓰여지고 있고요. 이 핵심 기술이 사용하는 브라우저가 무엇이든 플랫폼이 무엇이든지 간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내가 쓰고 있는 브라우저가 익스플로어이든 크롬이든 맞죠? 사파리이든 사용하는 플랫폼이 윈도우 플랫폼이든 리눅스 플랫폼이든 전혀 관계없이 잘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정말 좋은 장점이죠. 정말 좋은 장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특성을 가져야만이 표준으로 기술이 제정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독립적인 그 특성을 보장하니까 모든 데서 다 같이 쓸 수 있는 표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시겠죠? 좀 지울게요. 자, 우선 요것도 좀 알아놓도록 합시다. AJAX가 얘의 줄임말이래요. 그죠? 중요한 단어가 두 개 들어가 있어요. XML과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그림 그려볼까요? 네이버가 자기네들이 도서 정보를 제공해 줄 때 해당되는 맞습니까? 서점에 가서 알라딘이라는 서점에 가서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책 정보만 받아와 가지고 여기에다가 뿌려준다 그랬어요. 요 영역에다가. 이때 가지고 오는 정보의 제공 방식이 XML로 알라딘이 줄 것이고 그걸 받아와서 뿌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요 정보를 제공해주는 방식이 XML 기반으로 받아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뿌리도록 이렇게 프로그램 짜야 되겠죠. 그죠? 가지고 와서 뿌리도록. 요 코드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코딩하는 방식이 뭐라고요? 예, 자바스크립트 방식이에요. 그죠? 자바스크립트 방식인데 그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써서 코딩한다 해서 AJAX는 자바스크립트와 XML이 결합되어진 기술이다라는 의미에서 AJAX라고 부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자바스크립트 대신에 뭘 쓸 거예요? 예, jQuery 쓸 거예요. 자바스크립트로 코딩을 하면은 좀 뻑뻑해요. 코드도 좀 복잡고 코딩도 좀 어렵고 코드도 좀 길어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알다시피 자바스크립트로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jQuery이고 jQuery로 코딩하면은 훨씬 간결하고 그죠? 깔끔하게 코딩이 쉽게 되니까 우리는 자바스크립트로 해야 될 이 AJAX 기술을 자바스크립트 대신에 jQuery로 하면서 코딩의 부담을 한결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책에서 jQuery 파트에서 AJAX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에서 용 하나 더 설명을 할게요. 그럼 이거는 뭘까? 어싱크로너스는 비동기라고 말을 하죠. 비동기라고 그러죠. 동기와 비동기의 차이점은 뭘까? 동기와 비동기. 동기는 싱크로너스, 비동기는 어싱크로너스라고 합니다. 그죠? 비동기는요, 동기는 일괄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게 동기예요. 그죠? 방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화면, 누구 하나를 클릭하면 화면 통째로 바뀌면 그건 동기예요. 비동기는 뭐예요? 클릭된 영역만 변화를 주면 그게 비동기예요.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기라 그러면은 모든 구성원들이 같이 움직이는 게 동기입니다. 그죠? 비동기는요, 모든 구성원이 같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구성원만 동작하면 되는 것이 비동기예요. 내가 원할 때만 작동한다. 또는 내가 원하는 부분만 변화를 준다. 뭐 이렇게 특정, 셀렉티브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면 우리가 비동기라는 말을 보통 많이 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방금 봤던 것처럼 맞죠? 원하는 일부만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의미에서 비동기라고 부른다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 이미 에이작스가 가지게 될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동작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 줄임말도 좀 잘 한번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제가 미리 한번 예고를 하고 할게요. 에이작스는요, 방금 봤던 것처럼 서버와 비동기예요. 그죠? 좀 전에 맞잖아요. 뭐냐면은, 좀 전에 얘가요, 네이버가, 그죠? 다시 한 번 더 설명할게요. 네이버가 도서 정보를 알라딘을 클릭하면은, 그죠? 여기에서 내가 알라딘 거 보고 싶어 클릭하면은, 여기 있는 알라딘, 서점에 있는 서버에 가서 그 도서 정보만 받아와가지고 여기에다가 뿌린다 있잖아요. 아래쪽 영역에, 그죠? 뿌렸거든요. 그럼 그때 받아오는 도서 정보가 아마 XML로 되어 있을 걸 가지고 와서 뿌린다 했는데, 그러면 내가 네이버에서 알라딘을 클릭 딱 하면은 이쪽 컴퓨터로 넘어가서 XML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뿌려야 되죠. 그럼 이 컴퓨터는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네이버한테 정보를 제공해주는, XML 정보를 제공해주는 서버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XML을 제공해주기 위해서는, 에이작스에서 XML을 제공해주기 위해서는 이 XML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컴퓨터 자체가 서버의 역할을 하는 기능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얘기를 지금 갑자기 왜 하느냐? 우리 좀 이따 실습을 해볼 건데요. 우리도 아마 XML을 가지고 에이작스를 돌려볼 거예요. 그러면은 내 컴퓨터가 지금 있는데,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컴퓨터가 제 컴퓨터입니다. 제 컴퓨터가 에이작스의 기능을 하려고 그러면은 XML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되고 XML을 받아올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받아오는 거는 클라이언트이겠지만은, 만약에 제가 XML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제공해 줘야 된다면 제 컴퓨터도 무슨 역할을 해야 됩니까? 맞아요. 서버 역할을 해야 돼요. 그렇죠?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요 파트부터는 공부를 해 나가는데, 실습을 같이 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또한 XML을 가지고 있다가 주는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컴퓨터 또한 무슨 기능이 움직여야 됩니까? 서버의 기능이 움직여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서버의 기능이 되기 위해서는 내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하나 준비돼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요, 잠시 한번 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얘입니다. 그죠? 얘예요. XAMPP라는 툴이 깔려 있는데, 얘가 서버의 기능을 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인 이 아파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버가 되기 위해서는 아파치와 같은 이런 프로그램이 하나 필요합니다. 우리 얘를 웹서버라 부르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웹서버라 부르는데, 이런 웹서버 프로그램이 여러분들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컴퓨터가 서버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아파치와 같은 웹서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툴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저는 XAMPP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한번 구경해 볼까요? 웹에 잠깐 들어가 볼게요. 이 환경을 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XAMPP. 예, 여기 있습니다. 클릭해 볼까요? 예, 요겁니다. 이거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면 돼요, 여기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죠, 그죠? 할 수 있는데, XAMPP는요, 아파치라는 놈, 마리아DB라는 놈, PHP라는 놈, 펄이라는 놈을 통합해서 지원해주는 환경이 다 해서 AMPP라 부르고, 앞에 Extended X라고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거는 물론 아파치예요. 서버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내 컴퓨터에 얘가 설치돼야 되는데, 얘만 따로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면 번거롭기 때문에 얘를 패키지 형태로 제공해주고 있는 툴들 중에 하나가 XAMPP입니다. 꼭 이것만 꼭 다운로드 받아야 쓸 수 있나? 그건 아니에요. 인터넷 뒤져보면은 아파치 다운로드 뭐 이렇게 키워드 검색하면은요, 이 XAMPP와 비슷한 역할을 해주는 툴들이 많이 제공되고 있을 겁니다. 비트나미에서도 해주고 있죠. 그죠? 해주고 있는데, 무엇을 깔아도 됩니다. 설치도 되는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화면 좀 지울게요. 요걸 여러분들이 다음 학기에 PHP를 배우기 위해서는 그때는 이와 같은 아파치 서버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다음 학기는 이걸 우리가 같이 작업을 하겠지만은, 지금은 여러분들 컴퓨터가, 지금 요 파트에 있는 XML을 잠시 공부하기 위해서 서버를 까는 것이 여러분들한테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실습은요, 제 영상을 보는 것으로 실습을 끝내야 되지, 여러분들 컴퓨터가 서버가 아니니까 XML 제공을 못 해줍니다. 해서 실습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보기만 하고요. 그럼 나는 XML jQuery 배워도 실습 못 해보나?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면요, 이번 영상은 제가 여러분들이 보는 것으로 맞춰야 되고요. 실습은요, 다음 영상에서 제가 다른 사이트로 하나 갈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트,
다른 사이트라고 불려지는 그 사이트에서는 XML을 제공해줘요. 그래서 내 컴퓨터에서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해가지고 XML을 받아와서 AJAX를 돌리는 걸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 다른 컴퓨터는 서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컴퓨터일 거니까 그때 우리가 XML 스터디를 실습을 해보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 컴퓨터가 서버로서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실습해도 에러 뜰 거예요. 그래서 에러 뜨는 거 좀 더 보여줄게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환경을 고려 이해하고 이제 설명을 좀 보고 실습 작업을 좀 따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적인 알아야 될 우리 기본적인 공부는 하고 이제 실습을 해봅시다. 요 페이지가 몇 페이지 나오느냐면은 427페이지 나와요. 지금 우리는요, AJAX를요, jQuery로 만들어서 코딩할 겁니다. 아까 우리 A의 J가, AJAX의 J가 자바스크립트였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자바스크립트로 코딩을 하면 돼요.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좀 뻑뻑해요. 코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뭘 그리 힘들게 하려고 그래. 우리가 코드를 새로 만들어 놓을 테니까 깔끔하게 이거 써. 한 것이 jQuery예요. 그래서 지금 427페이지에 jQuery를 이용해서 AJAX를 쓴다면은 아래와 같은 메소드를 쓸 수 있습니다. 해가 이런 표가 나오는데요. 많아요. 읽어볼게요. AJAX, get, post, get JSON, 어쩌고 저쩌고 아주 많아요. 얘들요, 다 필요 없어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좀 이따 우리 실습에서는 얘도 쓰고, 얘도 쓰고, 얘도 보여줄 거예요. 그럼 나머지들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말로 감사한 게 따로따로 써도 되지만은 이 따로따로 써도 되는 모든 것들을 통합해가지고 마찬가지로 만병통치약처럼 쓸 수 있는 코드가 얘예요. 첫 번째 얘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 코드만 쓰면 끝나요. AJAX에서, jQuery에서는. 굳이 아래쪽에 이 코드 안 써도 돼요. 하지만 우리 예제에서는 밑에처럼 해도 됩니다라고 보여는 줄 거예요. 근데 나중에 검색해서 보면 여러분들이 네이버 검색, 구글 검색에서 jQuery AJAX 코딩하는 소스 코드를 샘플을 좀 찾아가 보면 전부 이 첫 번째 코드만 쓰고 있을 겁니다. 그죠? 정말로 파워풀해요. AJAX는 AJAX라고 메소드만 써주면 돼요. 그죠? 그 형식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다음 설명이 나올 겁니다. 볼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많이 있지만은 신경 쓰지 마세요. 있다 정도만 아시면 돼. 자, 됐고요. 핵심은 요거 한 개로 끝난다 그랬잖아요. AJAX 이 메소드 하나로 끝납니다. 그죠? 몇 페이지 나오죠? 429페이지. 책 좀 펼쳐가 보면서 좀 표시하고 메모하면서 들어주면 고맙겠습니다. 요게 AJAX를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기본 메소드예요. 이거 한 개만 있으면 다 쓸 수 있어요. 어떤 형식으로 쓰는데 이런 형식으로 써요. AJAX라고 쓰고 갈로 안에다가 옵션들을 써주면 돼요. 그 옵션들이 이따만큼 많대요. 이 갈로 안에 쓸 수 있는 옵션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뭐뭐 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URL, type, data, timeout, data type, async, success, error 뭐 이렇게 있어요. 얘들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래쪽 표예요. 그렇죠? URL, type, 어쩌고저쩌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것들의 용도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의 코드로 다 쓸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코드 안에 들어가는 이 옵션들은 알아야 됩니다. 참고로 이 옵션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반드시 써야 되고 어떤 것들은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안 써도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표기법에서 요 대갈로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대갈로로 막혀져 있는 거 있죠? 얘네들은 전부 다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안 써도 되는 맞아요. 선택사항이에요. 하지만 얘는 지금 대갈로로 안 묶여져 있죠. 그죠? 그래서 얘는 반드시 써야 되는 사항입니다. 내용이.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조금 설명할게요. 이 부분요. 이 옵션에 들어갈 거. 좀 이따 예제 나올 겁니다. URL하고 뭐 쓸 수 있어요. XML 가지고 오게 될 주소를 써주면 돼요. 아까 같으면은 네이버에서 알라딘 주소가 여기 들어가야 돼요. 알라딘에서 가져올 거면. 그때 요청하는 방식이 포스트 방식으로 하느냐, 겟 방식으로 하느냐를 지정해 주면 돼요. 일반적으로 겟 방식으로 많이 해요. 쿼리 스트링 방식이죠. 그렇죠? 그때 요청하는 내용을 따로 써줄 것이 있으면 써주면 돼요. 일반적으로 얘는 잘 없어요. 없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방금 우리가 네이버에서 알라딘으로 요청했잖아요. 요청할 때 그럼 알라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서 정보를 네이버에 던져주면 네이버가 그걸 받아 화면에 뿌려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알라딘한테 네이버가 요청했을 때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 동안 기다리면은 줄지를 써주는 것이 타임아웃이에요. 지금 여기 같으면 2만입니까? 우리 컴퓨터는 밀리초, 1000분의 1초 단위잖아요. 그죠? 1000분의 1초니까, 그죠? 1000분의 1초니까, 2만이면 20초다. 그죠? 여기 같으면, 알라딘한테 20초 정도는 기다리면서 XML을 기다려봐라. 그래서 안 오면 그때는 에라 처리해라. 이 말이겠죠. 타임아웃이니까.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은 뭐냐 하면요. 알라딘한테 요청했는 그 데이터가 XML로 오기를 기대하고 있으면 XML을 써주면 돼요. 근데 알라딘이 우리가 아직 정확하게 모릅니다만은 네이버한테 도서 정보를 줄 때 제이선 형식으로 준대요. 그러면 제이선으로 줄 거야라고 미리 써놓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 외에도 뭐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에이작스는 비동기 어싱크 방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본값이 true가 들어가면 됩니다. 이건 뭐 거의 true예요. false 될 일 없습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우리가 네이버에서 옆에 그림 좀 그릴게요. 네이버에서 알라딘에다가 도서 정보를 주세요. 그럼 내가 뿌려줄게요. 가져와서 이래 되잖아요. 그럴 때 네이버가 알라딘한테 도서 정보를 주세요 했는데 알라딘의 서점에 그죠? 이 컴퓨터가 지금 꺼져 있어요. 그럼 주소해도 얘 못 주잖아요. 그럼 그게 바로 에러 상태인 겁니다. 뭔가 요청했는데 그것이 정상적으로 도달하지 못했는 상황이 생겼을 때 해야 될 일을 따로 여기다 화면에 처리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데이터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또는 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니면은 또는 서점이 운영되지 않습니다. 라든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죠? 그게 에러고요. 아니야 잘 받아왔어. 정상적으로 요청하니까 알라딘이 자기네 가지고 있는 도서 정보에 해당되는 것 중에 사용자가 원하는 부분만 클릭했는 부분에 해당되는 것만 제공해 주더라. 그게 석세스예요. 그러면 그때는 올바른 일이 진행되도록 해주면 되겠죠. 맞죠? 그게 우리가 콜백 함수로 제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설명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뭐 표에 있는 말만 들었을 때는 글쎄 나 잘 이해 안 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코드 베이스로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코드로 갈게요. 자, 지금부터 코드는요. 이제 실제로 이제 실행을 시키면서 따라갈 건데요. 요 코드를 볼 거예요. 11장에 있는 요 코드를 볼 거예요. 뒤에도 코드 몇 개 더 있는데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코드는요. 이제부터 XML을 사용할 거예요. XML이죠. 사용할 거고요. 시나리오가 이렇게 됩니다. 제 컴퓨터가 여러분들 컴퓨터가 XML도 가지고 있고 그죠? 이것을 받아와서 화면에 일부만 뿌려주는 AJAX 기능도 여기에서 작동해야 돼요. 그럼 내 컴퓨터는 XML을 제공해주는 뭐도 돼야 되고 서버도 돼야 되고 받아와서 실행 화면에 뿌려주는 무슨 역할도 해야 돼요? 클라이언트 역할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역할을 다 해야 되는 상태로 돌릴 겁니다. 자, 한번 우선 보여드릴게요.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건지. 교재에 좀 펼쳐놓으세요. 431페이지 431페이지 펼쳐놓고요. 거기 파일들을 좀 따라가야 될 겁니다. 자, 제가 화면을 한번 열어볼게요. 431페이지가 11장이잖아요. 그죠? 여기다, 그쵸? 여기. 자, 431페이지에 있는 파일의 이름이 ajaxdata.html이네요. ajaxdata.html. 얘네요. 그쵸? 글자 조금만 키울게요. 아마 이제 글자 좀 줄여야 될 상황이 생길 겁니다. 한꺼번에 좀 여러 개의 소스를 봐야 되니까. 지금은 우선 이렇게 좀 키울게요. 여기 보면은 뭐 이런 코드가 있고 이런 코드가 있어요. 보이죠? 그죠? 해서 아마 이 자바스크립트 소스 3개를 아마 인클루드 시켜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버튼 3개가 뜰 거예요. 클릭해 볼게요. 실행 한번 시켜 볼게요. 컨트롤 시프트 B죠. 네, 요렇게요. 화면을 조금 이제 같이 볼까요? 요렇게 제가 조금 화면 처리를 좀 할게요. 그 다음에 얘도 화면 처리를 좀 할게요. 됐습니까? 조금만 더 줄이면 거의 맞아도 하겠다. 됐네요. 자, 맞아요. 그죠? 그럼 지금 요 버튼이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 이 화면이에요. 맞죠? 맞는데, 자, 여기 이제 클릭하면요. XML을 클릭하면은, 그죠? 얘가 클릭되는 겁니다. 그죠? JSON을 클릭하면 얘가 클릭되는 거예요. HTML을 클릭하면 얘가 클릭되는 거예요. 클릭해 볼게요. 클릭합니다. 클릭. 에러 떠요. 에러.
그렇죠. 다른 거 클릭해 볼게요. 클릭, 에러 떠요. HTML 클릭, 아무것도 안 떠요. 이런 거 보자고 이 프로그램 짜는 건 아닐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얘가 이거 보자고 짜는 건 아닌 거예요. 얘가 지금 뭔가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는 상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얘 지금 정상적으로 안 돌아가고 있어요. 왜 그런가? 얘가 지금 가져와야 될 데이터가 XML과 JSON, HTML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 뿌려야 되거든요. 화면에 뿌려야 되는데 이걸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 컴퓨터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역할 뭐가 돼야 된다고요? 서버 역할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이 접속 상태는 서버가 접속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소스를 조금 서버가 접속되는 상태로 좀 옮길게요. 지금부터는 서버 아파치를 써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보기만 하시면 돼요. 제가 좀 소스를 옮기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1장 소스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끝나고 나면은, 그 밑에 챕터 11에 투어 앱이라는 요 폴더 있죠. 이 둘 다가 XML에 대한 예제 소스가 될 겁니다. 둘 다를 미리 좀 같이 옮길게요. 지금 하게 될 11장과 다음 하게 될 투어 앱 폴더까지 컨트롤 C, 카피 떴습니다. 뜬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제 컴퓨터에 C 드라이브로 갈 거예요. 가서 여기 있죠. XAMPP 있고요. 요 안에 보면은 HDocs라는 폴더가 있어요. 그래서 요 안으로 좀 들어갈게요. 여기 가서 제가 컨트롤 V 카피 옮길게요. 컨트롤 V 옮겼습니다. 그렇죠. 네, 두 개 다 왔죠. 두 개 다 왔습니다. 그렇죠? 위치는 여기가 제 컴퓨터가 웹 서버가 작동하고 있는 폴더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같은 프로그램이지만은 여기에 딱 두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 프로그램들은 서버가 제공해 줄 수 있는 파일로 인정이 돼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과연 그런지 해볼게요. 똑같은 그죠? 11장 여기 들어오면 지금 소스 똑같이 있거든요. 있는데 자, 여기 와서 제가 브라우저를 조금 확장할게요. 챕터 11장 밑에 있는 지금 요 파일 실행시키잖아요. 근데 현재 방금 전까지는 그냥 내 컴퓨터에 있는 경로를 따라서 했는데 그러지 말고 로컬 호스트라고 좀 쓸게요. 요것은 내 컴퓨터에 서버를 호출하는 겁니다. 엔터. 똑같이 뜨죠. 방금 전과. 그렇죠. 제가 화면을 조금 더 줄일게요. 그렇죠. 이렇게 그 정도 할게요. 자, 로컬 호스트에 있는 그죠? 같은 파일을 호출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면 떠요. 근데 이제 얘들 한번 클릭해 볼게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클릭. 뜨죠. 클릭. 뜨죠. 클릭. 뜹니다. 그죠? 프로그램 하나도 손 안 댔는데 어떻게 해서 이번엔 다르게 나오지? 이번에는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올수록 서버에 지금 접속된 상태 서비스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이게 서버예요. 아직은 이 부분이 조금 서버 쪽을 우리가 아직 체계적으로 공부해 본 적이 없으니까 아직은 조금 환경이 낯설 수 있는데요. 지금은 그냥 이런 환경에서 실행되는 것만 좀 보고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AJAX 코드를 공부하는 거니까요. 제가 이걸 이제 화면을 조금 줄일게요. 자, 줄이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제가 지금 현재의 요 10장, 11장에 있는 요 소스들은요, 제 로컬 컴퓨터에 있는 그냥 일반 폴더에 있는 걸 지금 가져왔거든요. 이제 여기 거 가져오지 않고 이 서버에 있는 소스를 여기 올려놔놓고 코드 분석을 하고 수정을 해야지 여기에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조금 작업 환경을 바꿀게요. 얘는 닫아버리고 jQuery 소스도 닫고요. 여기 와서 좀 전에 어디였죠? 여기였죠. 여기 와서 챕터 11장 그 다음에 좀 이따 보게 될 투 앱을요. 잠시 여기로 좀 옮길게요. 옮겼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등록했죠. 그죠? 그러면은 보세요. 좀 전에 제가 열었던 폴더는 이건데 이제 여기 안 써고요. 지금 서버에 거 바로 연결해서 지금 이제 아톰에서 코드 보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봐야 될 게 누구였어요? AJAX data.html 이거였죠. 같이 그대로 이제 볼게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코드 열면은 지금 그렇죠? 뭐 이런 코드 보이는데 이건 지금 jQuery 코드입니다. 그리고 요 위에 jQuery 중에서도 모바일, 여기도 jQuery 중에 모바일 돼 있는데 이 부분은요, 우리가 나중에 4장에서
그리고 5장에서 할 내용인데 지금은 그냥 스킵할게요. 스킵하고 요게 모바일로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화면 정도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고요. 스킵하고 AJAX 핵심 코드만 설명하겠습니다. 화면 좀 줄일게요. 자, 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쵸. HTML로 버튼 3개 만들었어요. 그게 요 버튼이에요. 좀 전에 우리가 이해했던 것처럼. 그 버튼 이름은 btn load 1, btn load 2, btn load 3라고 줬어요. 내부적으로 가지게 될 이름은 id를 그렇게 붙여놨어요. 그리고 스크립트 코드가 지금 3개가 include 돼요.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맞죠? AJAX XML, AJAX JSON, AJAX HTML 그렇죠. 근데 얘네들이 뭐 하는 거냐면요. 좀 이따 여러분 확인되는데요. 1번 버튼, 2번 버튼, 3번 버튼을 각각 눌렀을 때 할 일들이 이 안에 지금 코딩이 돼 있어요. 따로따로. 그리고 1번 버튼 누르면은요, 첫 번째 자바스크립트 요거, 2번 버튼은 두 번째 거, 3번 버튼은 세 번째 게 실행되도록 프로그램 코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열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선 얘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첫 번째 거, AJAX XML.js. 한번 열어볼까요? 얘를 좀 키울게요, 이제 화면을. 자, 그런 다음에 창을 좀 나누겠습니다. 두 개를 같이 볼 거라서요. 스플릿 레프트 할까요? 자, 그래 놓고 왼쪽 이 화면 영역에 엮게요. 누구? 얘를 엮게요. 방금 누구 열기로 했죠? 요거 AJAX XML.js를 왼쪽에 엮게요. AJAX XML.js 얘네요. 그죠? 더블 클릭. 그렇죠. 열렸습니다. 그렇죠. 맞죠? AJAX XML.js 지금 방금 여기서 include 되어 있는 파일이 뭐예요? 이 코드 보세요. 뭐라 되어 있어요? 잘 모르겠는데 여기 btn load 1이 클릭되면 되어 있잖아요. 그게 요 첫 번째 버튼이잖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버튼이 클릭되면은 할 일이 지금 jQuery로 코딩되어 있죠. 전체 코드를 document.ready로 해가지고 jQuery로 코드로 랩핑 싸놨고 맞습니까? 그래서 btn load 1이라는 첫 번째 버튼이 클릭되면은 이런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이런 아래와 같은 일을 하세요인데 바로 우리가 방금 공부했던 AJAX 코드가 들어가 있잖아요. 메소드가. 그리고 URL, type, data type, timeout, 서비스가 success 또는 error가 들어가 있다고. 여기에 방금 우리 어디 있었습니까? 잠시 슬라이드 볼까요? 방금 이전에 봤던 이 코드잖아요. AJAX의 옵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죠. 그것들을 그대로 실제로 써서 코딩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맞아요? 자, 그럼 코드 이제 한번 따라가 볼게요. 분석해 봅시다. 자, 다시 이 btn load 1이라는 첫 번째 버튼, 아까 XML 버튼이었죠? 이 버튼이 클릭되면은 갈로 안에 있는 함수를 실행하세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 함수는 클릭되면 무조건 실행되면 되니까 별도의 함수 이름이 없는 즉 콜백 함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때 뭐 하는데 AJAX 기능을 실행시켜라고 해요. AJAX 기능을 실행시킨다는 말은 서버에서 그죠? XML을 XML을 요청해서 그 XML 파일을 가지고 와서 처리하는 거잖아요. 이게 AJAX잖아요. 그죠? 요 일을 지금 시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선 XML 파일을 가지고 와라고 해요. 그게 URL에 들어가요. 요런 이름의 파일이 하나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http www 네이버 어쩌고 저쩌고 주소에 있으면 딴 데 있는데 아니고 그냥 파일 이름만 딱 쓰여져 있잖아요. 그럼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내 컴퓨터, 이게 내 컴퓨터, 여기 내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컴퓨터가 서버가 되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파일 한번 열어볼까요? AJAX student info.xml. 자, 그러면 창을 하나 더 열어야 된다, 그죠? 그럼 얘를 또 스플릿 레프트 또 쪼갤게요. 그죠? 지금 같은 거 두 개 열렸죠? 근데 요 제일 왼쪽에다가 요 파일 열게요. AJAX student info.xml 열게요. AJAX student info.xml 얘다, 그죠? 더블 클릭 됐다, 그죠? 맞죠? 이제 세 개 열었어요. 코드를 이렇게 좀 봐야 됩니다. 조금 불편하죠? 창이 작아서 미안합니다. 글자도 좀 줄여야 돼요. 그래서 그래도 보도록 합시다. 자, 됐어요. 다시 시나리오 정리해 볼까요? 그죠? 버튼 1을 클릭하면은, 그죠? 요 버튼 1을 클릭하면은,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에서 이 버튼 1이 클릭되면은, 요런 AJAX 코드를 실행시키도록 요구하고, 이 AJAX 코드는
ajax input.xml 파일을 가지고 오라 했기 때문에 요 파일들을 가지고 올 거예요. 가지고 오겠죠. 그죠? 그때 이 파일들은 보다시피 지금 student grade point 이거는 일반 HTML 코드 아닌데 맞아요. XML이죠. 이 친구들이 이런 이름으로 태그를 만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가지고 오게 되는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되는 데이터의 타입은 아마 XML일 겁니다라고 명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얘가 XML로 돼 있으니까. 근데 요청을 해서 가지고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초까지는 기다려 주겠다고. 예. 얼마예요? 만입니까? 만이면은 10초 내에, 그죠? 10초 정도는 기다려 주는 겁니다. 10초 내에 요청했는데 못 가지고 오면은 에러 처리할 거예요. 10초 내에 요청했는데 가지고 오면은 정상적으로 가져오면 석세스 처리할 겁니다. 요거. 아까 처음에 못 가져와가지고 에러 메시지 한번 던진 거 기억나죠? 그죠? 그게 요 부분이고. 이제는 우리 가지고 왔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제 실행하면 같이 띄워놓을까요? 이제는 이렇게 가지고 왔잖아요. XML 클릭하면은 가지고 와서 얘 띄우잖아요. 그죠? 그 부분이 이 success 부분입니다. 그럼 요렇게 success일 땐 요렇게 뿌리도록 시키면 되죠. 그게 요 코드예요. 이건 뭐 해야 돼? XML에서 데이터 가지고 온 것을 요렇게 뿌리도록 시키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지고 왔다면 이렇게 가져온 데이터, XML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왔다면 그 가져온 데이터를 함수의 매개 변수로 받습니다. 여기 지금 XML 데이터라고 받아 이름으로 전하는데 이 이름은 반드시 이거 안 돼도 돼요. 그냥 여기 A라고 써도 돼요. 올 건데 그걸 내가 이 이름으로 받아서 아래쪽에서 처리하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XML 데이터라고 이름으로 받아왔으니까 XML 데이터는 이름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뿌려야 되는 것이 1.0, 2.0, 3.0, 4.0을 뿌려야 되잖아요. 그게 여기에 있죠. XML 데이터 안에. 그럼 그게 요 그룹, 요 그룹, 요 그룹, 요 그룹의 태그 안에 있잖아요. 그럼 제일 처음에 누구를 뽑아내야 돼요? 우선 스튜던트라는 그룹을 뽑아내야지 그 안에서 한 놈씩 추려낼 수 있으니까 find student 하고 있는 겁니다. find 배웠죠? 우리 jQuery에서 특정 선택자에 있는 뭐죠? 엘리먼트를 들고 나오는 거죠. 그럼 그런 것들이 지금처럼 하나, 둘, 셋, 넷 당연히 데이터가 한 개가 아니라면은 여러 번 처리해 주니까 배웠던 코드 뭐 반복문, 이치 코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스튜던트 뽑아낸 스튜던트에 대해서 매번 반복해 줘라. 맞죠? 반복문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럼 반복 어디까지 해줘야 돼요? 여기까지 해주면 되죠. 어떻게 해주려고 그래요? 그 안에 다시 실제 데이터 넣어가지고 있습니까? 그레이드 포인트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그 뽑아낸 그레이드 포인트에 실제 HTML의 태그는 빼고 값만 뽑아내는 게 텍스트였나요? 그것만 뽑아내가지고, 맞아요? 계속 누적시키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태그리스트라는 변수에다가. 그럼 다음 반복할 때는, 그걸 좀 지울까요? 지금 우리 요거 하고 있죠? 다음 반복할 때는 얘 들고 오겠죠. 스튜던트에 대해서. 또 다음 반복할 때는 이번엔 또 얘 들고 오겠죠. 또 다음 반복할 때는 얘 들고 오겠죠. 그렇게 매번 반복하면서 그 안에, 그죠? 해당되는 뭡니까? 스튜던트, 요 놈에 해당되어지는 그레이드 포인트의 텍스트 값을 계속 누적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누적시켜가지고 있는 이 텍스트 리스트 값을, 태그 리스트의 값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append 하래요. 어디에다가? 리스트 에리아에다가요. 그럼 리스트 에리아가 어디야? 그거 한번 볼까요? 리스트 에리아가 여기에 있죠. 잠시 내릴게요. 이 부분입니다. 리스트 에리아는 이름으로 만들어있는 영역이 하나 있죠. 아까 우리가 아무 값도 안 뜨고 준비하고 있던 영역. 이 영역에다가 맞아요. 리스트 에리아. 이 영역에다가 태그 리스트 값, 출력 모았는 이 변수가 가지는 출력의 모든 값들을 이 영역에다가 append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추가하면 되죠. 대신에 추가하기 전에 기존에 이 데이터는 사라져야 되죠. 그래서 리스트 에리아의 값을 처음에는 뭐하고? empty 한번 비우고요. empty가 뭐였죠? HTML 코드는 놔두고 안에 있는 내용물만 비우는 게 empty죠. 맞습니까? HTML 코드까지 다 비우면 empty가 아니고 뭐였죠? empty가 아니고, empty가 아니고, 잠깐만요.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empty가 아니고, 미안합니다. remove였죠. remove. 그죠. empty가 아니고 remove. 그래서 지금 우리는 HTML 태그는 살려놓고 이 안에 데이터만 싹 지울 거니까 remove가 아니고 뭘 쓴 거예요? empty 쓴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바뀐 내용으로
추가해주고 이 부분만 새로 고침하면은 사용자에게는 화면 전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만 싹 바뀌어서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만 새로 고침, 리플래시를 요구하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이제 실행하면.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요놈만 클릭하면은, 그죠? 제가 여기에서 얘만 XML 클릭하면은, 맞죠? 클릭하면은 바뀐 내용으로 append 되고, 그 전에 거 지워지고, 여기 있던 원래 값 지워지고, 바뀐 내용으로 요 영역만 리플래시 되고 있는 거예요. 요게 AJAX예요. 간단하죠? AJAX 코드 그래본들 이게 다예요. 그리고 항상 이 패턴으로 써주면 돼요. 가져올 데이터가 누구인지, 가져왔는 데이터의 타입이 뭔지, 얼마만큼 기다려줄지, 그러니까 성공했을 때 할 일이 뭔지, 실패했을 때 할 일이 뭔지,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XML이에요. XML. 지금 이 데이터가 뭘로 되어 있어요? XML로 되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좀 이따 하게 될 예제는요, JSON을 클릭할 건데, 요거는 뭐냐면 이 데이터가요, 이 데이터가 XML로 안 되어 있고, 여기에 JSON 형식의 데이터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배우면 돼요. JSON 형식이 뭔지. 그죠? 그럼 JSON 형식으로 된 걸 또 가져오는 코드를 배우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웹 시장에서 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데이터의 표현 방식은 XML인데, XML이 한 90 된다면은 한 10 정도가 JSON을 써요. 그리고 일부 회사에서는 JSON을 전적으로 쓰는 데도 있어요. 왜냐하면 JSON이 데이터 표현 방식이 간결해요. JSON 한번 구경해 볼까요? 이제 가볼게요. 자, 다시 코드 들어와서 이번에는 이 두 번째 버튼 누를 거예요. 이 두 번째 버튼, JSON 이 두 번째 버튼 누를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눌렀을 때 움직이도록 하는 코드가 여기 있어요. AJAX JSON. 우리 지금 방금 봤던 거는 이거 봤잖아요. 그죠? AJAX XML 봤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닫고 요거 한번 열어볼게요. AJAX JSON.js 파일을 두 번째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AJAX JSON.js 열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AJAX JSON.js 파일이 열렸어요. 그게 얘예요. 얘는 지금 보면은 btn2 load2 맞아요? btn load2가 클릭되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버튼이 클릭되면은 움직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때 할 일이 마찬가지로 맞습니까? 콜백 함수 형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여기 우리 이 자리에 뭐 썼었죠? 방금 전에 봤던 코드는 AJAX라고 썼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여기 뭐 썼어요? getJSON 썼죠. 써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디서 설명됐느냐 하면은 잠시 여기 넘어올게요. 앞전에 무슨 이야기 썼냐면은 AJAX 관련 메소드를 설명하면서 모든 게 이걸로 다 된다 했는데 그 외에도 몇 개 더 있습니다. 중에 하나가 getJSON이에요. 이 코드 안 쓰고 이걸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있는데 지금 예제에서는 이거 안 쓰고 이걸로도 될 수 있는 걸 따라 한번 코딩 한 겁니다. 그래 아시면 될 거예요. 자, 코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써요. 지금 얘가 왜 getJSON을 썼냐 하면은 요 뒤에 가지고 오게 된 데이터가요. 여기 좀 더 열어볼 건데 JSON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한번 열어볼게요. 얘를 열 겁니다. 얘를 AJAX student import.json이라는 거 한번 열어볼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AJAX studio import. 맞죠? JSON 얘예요. 요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연결되는 게 다 열렸죠? load2 할 때 사용하게 되는 파일이 얘인데 얘를 지금 열었고 얘가 지금 getJSON 해서 가지고 오게 되는 파일이 AJAX studio import.json인데 그게 얘고 그죠? 열었죠. 근데 얘 한번 보세요. 지금 XML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형식으로도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어요. 직관적으로 알겠죠? 스튜던트 이어로 1학년도 있고 스튜던트 이어로 2학년도 있고 뭐 3학년도 있고 4학년도 있다 이거죠. 그 전체를 묶어가지고 데이터 이름을 또 뭐라고 부르겠다고요? 스튜던트 인프라고 부르겠다고요. 이런 형태로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식을 우리가 JSON이라고 합니다. JSON이라고 부릅니다. 좀 더 슬라이드에서 정리할 겁니다만 나온 김에 바로바로 소개할게요. 이 JSON의 줄임말이 뭐냐면요.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의 줄임말이에요. 자바스크립트 공부하면서 우리가 객체 표기법을 배울 수 있는데요. 자바스크립트에서 객체를 노테이션 표기하는 방법이 바로 이 표기법이에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 객체 표기법을 그대로 데이터 표기법으로 쓰는 기법이다 해서 그냥 JSON이라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합니다. 자, 말은 그렇고 보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이게 한 데이터라는 걸 알 겁니다. 그죠? 그럼 얘는 지금 뭐 하는 건데 좀 전에 실행시키니까 어떤 일을 했는데 한번 볼까요? 실행시키니까 이거 클릭하면은 맞잖아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거 뿌리잖아요. 그럼 얘 가져오면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 파일에 있는 JSON 데이터를 가지고 오세요입니다. getJSON. 얘가 JSON으로 되어 있으니까 getJSON 쓰는 게 맞죠. 그러면 가져온 이 데이터를 여기에서 매개 변수 뭘로 받아가지고 이 이름으로 받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꼭 이 이름 아니고 A라 써도 된다 그랬습니다. 마음대로 붙이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JSON 데이터를 받았어요. 그러면 JSON 데이터 안에서 우리가 실제로 그죠? 얘네들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묶음은 누구예요? 제일 처음에 얘부터 접근해야 되죠. 그래서 JSON 데이터에 std info 우선 얘부터 접근하는 겁니다. 됐어요? 접근하면 그 안에 하나, 둘, 셋, 넷 맞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매번 반복하면서 처리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침은 쓰고 반복하면서 실제로 처리될 데이터는 school year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처리하면 되죠. 그것들을 계속 마찬가지로 누적시켜 가면서 출력할 내용물을 다 완성한 다음에 반복하면서 마지막에는 아까와 똑같이 맞아요? 이 영역에다가 태그 리스트를 추가해주고 그 전에 있던 값을 지워주고 바뀐 부분만 새로 고침 해주면 되겠죠. 리플래시. 개념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getJSON 안 쓰고 여기에 그거 쓸 수 있나요? AJAX를 아까 다 할 수 있다 했는데 할 수 있어. AJAX 써도 돼요. AJAX 쓰면은 대신에 요 안에 있는 코드 형식이 여기까지가 아니고 지울게요. 그죠? 여기다 AJAX를 쓰게 되면 코드 형식이 여기서 요까지겠죠. 요 형식이 아까 우리가 AJAX 썼던 형식처럼 표현해 주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데 예를 들면은 요 형식을 여기다가 만약에 제가 AJAX로 요걸 바꾸잖아요. 요렇게요. 바꾸면은 대신에 AJAX라고 코딩할 때 우리가 형식이 요렇게 됐었죠. 어디 갔어? 요까지다. 그죠? 여기 같으면 요까지다. 그죠? 형식이 요렇게 되잖아요. 요 코드로 그대로 카피 떠가지고 AJAX 썼으니까 요 안에 그러면 카피 뜰게요. 요렇게. 어디까지? 그죠? 여기까지네요. 컨트롤 C. 카피 떴어. 그죠? 여기에다가 마찬가지예요. 그죠? 의아하면 돼요. AJAX 썼으니까. 여기서 요까지겠죠. 맞습니까? 컨트롤 V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렇죠? 한 다음에 이 형식에 맞도록 얘네들을 수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우선 파일 네임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져오는 게 XML이 아니고 뭐니까? JSON이니까 여기다 JSON임에도 알려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져오게 되는 데이터가, 그죠? XML, 이름이 좀 어색하죠? XML이 아닌데 XML 데이터 붙이니까. 그러니까 뭐 여기다 X라 붙이든지. 그럼 여기 X로 바뀌면 되죠. 그런 다음에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 find가 아니고, 그죠? find student 아니고 뭐 해야 돼요? 맞죠? find school year 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XML과 JSON은 둘 다 데이터를 표현하는 것이고, XML 방식으로 표현하기를 원하면 XML 방식에 맞는 코드를 넣어주면 되고, JSON 표현하면 JSON 코드에 맞는 걸 넣어주면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네이버 검색 같은 거나 구글 검색해보면은 이런 유형의 코드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좀 다시 탐색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제가 아마, 직접 해볼 수 있도록 다른 어떤 그 케이스 스터디를 하나 해볼 거예요. 그때 XML로 표현하는 건 또 하나 설명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봐야 돼요. 얘죠. HTML 클릭. 하면 이렇게 보여요. 이게 뭐냐 하면은 느낌 오죠? 방금 XML로 된 데이터 가져와서 뿌려줬고, JSON 형식으로 된 데이터 가져와서 뿌려봤잖아요. 심지어 HTML, 우리가 알고 있던 그냥 HTML 그 자체로 데이터를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물며 그것까지 또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HTML 클릭하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그럼 정말로 그게 가능한지. 자, 그게 세 번째 버튼인데, 요 HTML 누르면 요 버튼이 움직이거든요. 요 버튼 움직이도록 지금 코딩 되어 있는 게 얘일 거예요. 열어서 한번 열어볼게요. ajax html.js다, 그죠? 요 두 번째 영역에다가 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영역에다가 ajax html.js, ajax html.js, 얘다, 그죠? 여기입니다. 그죠? 볼까요? 그렇죠. 여기 이래 되어 있잖아요. 버튼 3번. 버튼 3번 이 HTML 영역이죠. 얘를 클릭하면은 움직이도록 되어 있잖아요. 맞죠? 움직이도록 되어 있는데 얘가 하는 일은 뭔데? 마찬가지예요. 이 리스트 에리아 영역. 지우고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 지우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새로운 거 넣잖아요. 새로운 거 넣으려고 그래요. 근데 아까 우리가 append 썼죠. append 썼는데 지금 HTML을 가져오게 되는 파일이 지금 여기 보면 HTML 파일이에요. HTML 파일은 그냥 이 자리에다 그냥 HTML 파일 그대로 얹어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 뭐라고 쓴다고? load라고 써요. 그러면 HTML 파일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열어볼까요? 요 ajax list import.html을 여기 왼쪽에 한번 열어볼게요. 자, ajax list.html, list import.html. 맞아, 얘죠, 그죠? 얘입니다, 그죠? 아, 여기 열기를 안 돼 있었죠, 우리가. 왼쪽 편에 여기 열기를 했죠? 여기 왼쪽, 여기 이렇게. 요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필요한 구성 요소들이 다 열렸습니다. 제일 처음에 로드 3가 실행 눌렀을 때 열리게 될 소스가 이거라 해가지고 열어봤고, 열어보니까 btn 로드 3가 클릭될 때 하는 게 맞고, 거기에서 리스트 에리아를 처음에는 비우고, 요 리스트 에리아 영역에 우선 요 내용을 비우고, 맞죠? 그런 다음에 새로운 내용으로 올려줘야 되는데, 그 새로운 내용이 이 내용이 돼야 되는데, 그 파일이 요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를 올려달라고 지금 시키고 있고, 올리니까 그대로, 그죠? 올려놓고 새로 고침하면 되잖아요. 그럼 요 영역은 바뀌겠죠. 바뀌어가지고 요 자리에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딱 뜬다고요. 맞습니까? 그렇죠. 유심히 봐야 될 관계 있죠. 뭐예요? 얘입니다. 이거 통째로 다 들고 오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이 코드 안에 이미 이 코드 전체 안에 HTML 코드 이런 거 다 있잖아요. 바디 태그, UL 태그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중복되면 안 되잖아요. 중요한 거는 뭐예요? 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데이터만 들고 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HTML에 한 칸 띄고 뭐만 들고 오라고 했어요? li 태그에 해당되는 영역만 들고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요 li 영역, 요 4개만 그죠? 싹 요 자리에 들어와서 딱 낑기겠죠. 끼워 들어가게 될 거예요. 어렵지 않죠? 뭐 하나 배웠다. HTML도 그냥 바로 들고 들어올 수 있구나. 특정 요소들을. 그럴 때 뭐라 쓴다고? load라고 쓴다고. 이거 있었나? 있었어요. 어디 있었어요? 슬라이드에 여기 있었잖아요. 그죠? 만병통치약은 ajax인데 제이슨 데이터로 되어 있을 때는 getJSON 쓸 수 있다. 방금 그거 따로 한번 소개했죠. 마찬가지예요. HTML만 따로 가져오는 것을 굳이 코딩을 따로 하려고 하면 load 쓰면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했는 게 load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얘들 다 안 써도 되고 하나로 해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ajax. 그래서 다시 코드로 돌아갈까요? 코드로 돌아가서 그죠? 지금 여기에서는 load 함수 받고 그 다음에 JSON에 대해서는 다시 원래대로 돌릴게요. 컨트롤 Z 돌렸습니다. JSON에 대해서는 getJSON을 한번 써봤고 책에서는 XML에 대해서는 ajax를 한번 써봤고 따로따로 써봤는데 이 코드로 나머지들도 통일해서 이 코드로 여기까지겠다 그죠? 나머지도 통일해서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각자의 데이터 구조에 맞도록 아시겠죠? 그것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진짜 될란가? 한번 그렇게 하면서 이것들이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그죠? 한번 아마 이렇게 바로 쓸 수는 없잖아요. 이거 다르잖아요. 데이터 이름이 다 다르니까 그렇죠? 파일 이름이. 그래서 그리고 가져오는 이 엘리먼트 이름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맞춰주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오. 해보고요. 지금 이 예제는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이 예제는요. 현재 이 HTML 프로그램이 맞죠? 이 HTML 프로그램이 데이터를 다른 곳으로부터 가지고 와서 이 자리에 뿌려주고 있어요. 이 자리에 맞죠? 화면 일부 영역에 뿌려주고 있잖아요. XML로 된 거 가지고 와서 뿌려주고 있고 JSON으로 된 거 가지고 와서 이 자리에 뿌려주고 있고 맞죠? HTML로 된 거 가지고 와서 뿌려주고 있잖아요. 이 자리에요. 다 그 세 가지 방법이 다 같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요청이 되면은 제공이 되는 구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제공이 되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서버 역할을 해야 되니까 이 파일들이 서버에 담겨 있어야 되고 그래서 로컬 호스트라는 제 서버에 얘를 담아놓고 실행시킨 겁니다. 실행 환경을 알겠죠? 아하, XML이 움직이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고? 서버가 필요하다고요. 알겠죠? 그래야지 ajax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실행 항목까지 이해가 다시 한번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자, 슬라이드 보면서 요 코드 다 설명했던 겁니다. 우리 화면에 봤던 거죠. 그죠? 화면 실행 결과를 그대로 정리한 거니까 지나가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제이슨 썼잖아요. 그죠? 이 책에서 이렇게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 요게 몇 페이지 나오느냐 하면은 책 한번 펼쳐 볼래요? 434페이지다. 그죠? 책 봅시다. 434페이지. 예. 거기 보면은 아래쪽 영역에 조금 작은 글자로 따로 그 표기를 해 두었는데 분량이 조금 작아요. 책에 설명하는 분량이. 왜냐면 뭐 지금 jQuery 공부하자는 거지 뭐 제이슨을 공부하는 책은 아니니까요. 근데 XML과 이 제이슨은 데이터 표현 기술로 공부한다면은 별도의 책이 따로 있어요. 있고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XML만 또는 JSON만 소개하는 블로그나 뭐 그런 사이트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따로 한번 스터디를 조금 더 하세요. 한번 읽어보고 이런 표기법이 좀 다양하게 있는 이런 거 좀 알아두면 좋겠고요. 우리 책에서는 작게만 설명하고 있어요. 그냥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표현의 줄임말이다. 그죠? 데이터 교환에서 쓴다. 그래서 뭐 이해하기 쉽다는 게 당연한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XML보다 작은 거 맞아요. 같은 데이터인데 요거는 XML로 표현했고 요거는 JSON으로 표현했어요. 좀 길죠? 왜냐하면 태그를 써야 되니까요. 요렇게. JSON은 짧게 표현돼요. 작은 것만 찾으면 되잖아요. 그죠? 네임이 홍길동이고 젠더가 남이야 뭐 해주면 되잖아요. 여기 네임이 홍길동이라는 걸 태그를 2개를 쏴줘야 되니까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가볍다는 건 맞아요. JSON이. 가볍습니다. 그래서 좋으냐 나쁘냐 그건 일장일단이 좀 있어요. 대신에 XML은 구조적으로 보기에는 훨씬 눈으로 빨라요. 구조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와 태그 분리가 명확합니다. 근데 JSON은 안으로 이렇게 인덴트 되고 또 인덴트 되고 안으로 들어가는 표기법이 좀 들어가야 되니까 조금 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부분 데이터 표현할 때 아직도 XML을 선호합니다. 하고요. 일부 영역에서는 JSON을 쓰기도 하니까 뭐 둘 다 어느 거든 뭐 전혀 문제 없이 받아주는 능력을 가져야 되고요. 요즘 그 인터넷 사이트 검색해 보면 있는데요. 이런 XML로 되어 있는 것을 JSON으로 변환해 주거나 JSON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XML로 변환해 주는 이 일을 대신해 주는 툴들도 있어요. 검색해 보면. 그래서 내가 굳이 이것을 이렇게 수정하고 이렇게 수정하는 일을 안 해도 됩니다. 그만큼 편해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엑셀 그죠? 예. 엑셀,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되는 뭐 데이터베이스, 뭐 MySQL도 공부하게 될 것이고, 오라클이라는 DB도 공부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요즘 뭡니까? MySQL 말고, MariaDB였죠? MariaDB 뭐 이런 데이터베이스도 공부하게 될 건데요. 그 데이터베이스 있는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전달해 줄 때는 DB를 오픈해 주질 못하니까 XML이나 JSON으로 그 데이터들을 바꾸어서 제공해 줘요. DB 자체를 열어주는 건 위험하잖아요. 그럴 때 XML이나 JSON으로 자동으로 데이터를 생성해 주도록 대부분 데이터베이스 안에 그런 기능들이 다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깥 세계에서는 XML이나 JSON 데이터를 뭐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구조다 보니까 웬만한 툴들은 다 이 기능을 지원해 주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도 해보십시오. 나중에 DB 공부할 때 엑셀 한번 사용해 볼 때 XML로 변환하는 메뉴가 있던가 한번 찾아보고요. 변환 한번 시켜보세요. 그래서 원래 데이터가 엑셀이나 DB에서는 어떤 모습이었는데 그것이 XML로 바뀌면 어떻게 만들어주는지도 한번 눈으로 한번 확인해보는 그죠? 그런 기회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십시오. 중요합니다. 뭐, 요것도 설명했었고요. 그죠? 이것도 방금 로드 이것도 했었죠. 로드는 누구가 필요한 거였죠? HTML 아까 우리 만드는 거 옮길 때 했었죠. 그죠? 기억날 겁니다. 설명 다 됐네요. 여기까지가 우리 교재에서 AJAX에 대한 첫 번째 A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A로서 하나가 더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상용 정도로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 설명으로 영상을 한번 끊을게요. 종료하고요. 너무 긴 것도 힘들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의 설명은 다음 영상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수고하셨습니다. 마칠게요.